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과장TV입니다. 자, 2023년 1월 입사 예정인 삼성물산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드디어 떴습니다. 자, 9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을 했고요. 9월 14일까지입니다. 타 건설사에 비해서 접수 기간이 조금 짧은 감이 있어요. 채 10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입사 지원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접속을 하시면은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그 팝업창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아마 적성검사 시험 시간이 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더 올랐거나 아니면 기존의 난이도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되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이제 사트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찍고 나왔는데 붙었다 뭐 이런 후기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해줌으로써 조금 더 개인의 역량과 인적성 검사에서 좀 더 변별력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뭐 삼성물산 공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건설회사처럼 건축본부, 뭐 토목, 아니면 인프라, 아니면은 플랜트, 아니면 자산관리 사업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없이 그냥 기술 직군으로 다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에 맞춰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가로 열고 토목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토목사업본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건축사업본부 또는 하이테크, 플랜트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다만 해당되는 직무가 토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술직 안에는 뭐 건축, 주택, 건축이라고 하면 초고층과 일반 건축물이고 주택은 이제 레미안, 재건축 담당 사업이겠죠. 그리고 기술직 안에 또 반도체 생산 설비, 하이테크 사업팀입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오스틴 공장 같은 곳에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시안 등에 배치가 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하이테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주 건물을 짓습니다. 클린룸이 들어가 있는 팹이라고 부르는 주 건물을 짓고 거기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와 같은 옥스 빌딩과 관련된 개념을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한다. 그래서 주동은 삼성물산 그리고 부속 시설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토목도 뽑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물산의 토목 과연 얼마나 인원을 뽑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작년 12월 달쯤에 희망퇴직을 토목직만 대상으로 받았었죠. 아무래도 그때 이제 많은 토목 인원이 회사를 빠져나갔고 그리고 그만큼 빈자리를 신입사원으로 채우려고 할 겁니다. 자, 주택 영업 파트는 이제 모집 전공이 도시공학 쪽이고요. 그리고 재무 파트 상경 계열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타 건설사에 비해서 재무 파트의 파워가 셉니다. 한때 이제 그 CFO라고 부르죠. CEO와 별도로 CFO 재무 담당 최고 경영 책임자를 맡았던 이용호 사장이 한때 전체 총괄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을 정도로 CFO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경영지원직 일반 전공 무관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물론 기술 직군들도 여기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해외 영업 파트가 있고 기본적으로 기술 영업을 표방을 하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건축과 토목, 기계, 전기 등도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국어 성적 이번에도 영업회화를 이제 IN과 IH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영업이나 경영지원 쪽에 관련된 포지션은 다 전부 IH 이상만 지원을 받겠다. 그리고 토스는 레벨 7. 타사에 비해서 상당히 기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외국어에 대한 기준치를 많이 지원 자격으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작년 말이었죠. 그리고 올해 초 삼성물산이 언젠가부터 이제 중국어 자격 보유자에게 우대 조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중국어 자격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대를 하겠다. 그리고 플러스로 공인한자 능력 자격 보유자도 우대를 하겠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3급 이상이다라고 이번엔 점수가 아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공기업을 준비하시다가 사기업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사와 그리고 공인한자 능력 자격 시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에 대해서 지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사실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는 뭐 일본어라든가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대 조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우대한다는 언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가 그 언어 구사자가 구사하는 그 해당 국가와 뭔가 컨소시엄이나 조인트 벤처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특정 언어에 대해서만 우대를 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삼성물산의 키워드,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시공 품질 관리라든가,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당히 큰 키워드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10대 건설사의 키워드를 굳이 뽑자고 하면은 ESG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ESG 이사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타사와는 조금 차별화된 게, 타사 같은 경우는 ESG를 담당하는 팀이 한 팀이고 거기에 수장이 한 명이라면, 삼성물산은 E와 S, G를 딱딱 구분을 해서 3명의 수장을 두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삼성그룹 전체의 어떻게 보면은 모회사이죠.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은 경영의 한 가운데 있는 핵심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ESG에 가장 큰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ESG 중에서도 삼성물산이 특히 인바이어먼트와 관련된 저탄소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이 수행을 했었던 괌 태양열 프로젝트,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풍력발전소와 같은 것들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쪽 이제 환경과 안전 쪽, 이제 이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원래 이제 알스톰이랑 GE에서 근무를 하셨던 필립 코셰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 수장을 맡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은 전통적으로 Q나 아니면 HSE와 관련된 부분은 늘 이제 뭡니까? GE라든가 아니면 플로어 출신의 외국인 담당 임원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맡기며 선진사에 뒤지지 않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ESG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삼성물산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분석 영상은 차후에 제가 준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땡스라고 부르는 뭐랄까요, 기부와 관련된 그런 기능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혹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땡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